자, 안녕하세요. 아농구TV 이승훈 작가입니다. 야, 저는 누구랑 다릅니다. 예, 방송할 때 거만한 태도로 하지도 않고요. 안홍구 청장님 이야기할 때 어딜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 비번은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랑 달리 술을 처먹지도 않고 도리도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아내는 논문 표절도 안 했고 성형도 안 했으며 여기저기 깝치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러우시죠? 여기 두 분 또 자랑스러운 분을 모셨습니다. 자, 40대 피부, 머리숱도 40대 시몬산 안홍구 청장님, 그리고 대치동 주윤발에서 이제는 왜 웃어? 예, 이제는 김포 주성치 김성수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예. 아니 근데 김포 주성치가 또 왜? 아니요, 근데 내가 이제 턱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재밌고 굉장히 발랄하고 사람들에게 또 웃음을 주시니까 네. 이게 좋은 뜻입니다. 주윤발에서 갑자기 주성치로 바뀐. 아, 근데 이제 주윤발도 코믹 형이 잘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주씨 아니겠습니까? 주로 갔습니다. 그래도 주윤발이 좋아하시네. 아, 네. 주윤발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제가 또 영혼 본색을 한번 또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분 또 모셨습니다만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주말 내내 너무 이슈가 많아. 너무 많아요, 진짜. 아마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계에서는 뭐 너무 반길 수 있는 일들이죠. 아니요, 저는 안 반깁니다. 지금 뭘 준비해 놓으면 새로운 속보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 다 야, 좀 덮어버려. 쉬자 우리 좀. 진짜 좀 잠깐은 숨을 돌릴 수 있게 좀 해줘. 매일매일 어떻게 지금 거의 그날의 맥시멈의 분노를 끌어일으키는 그런 이슈들을 갖다 네. 터뜨리냐? 이건 제주야 진짜. 아, 저는 이런 정부는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이거 어떻게 한 가지 주제로 한 이틀 정도만 좀 끌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지금 뭐 내가 오늘 방송 12시에 했잖아요. 네. 12시에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하기 직전에 어떤 속보가 나온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당대회를 뭐 내년에 합니까? 연내하세요 연내. 그래놓고선 또 그거를 갖다가 다시 주워먹는. 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거를 또 했대. 진짜 이거. 조영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확인해줬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그 비공개 만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찬에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바로 또 몇 시간 후에 다시 나는 그런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예. 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대통령의 언사는 네. 상당히 신중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번 이야기하면은 그게 그대로 법으로 지켜져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령을 법처럼 다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아니 이게 1시 35분에 지금 기사 나왔잖아요. 예. 1시 20분에 방송 끝나고 보니까 저게 기사 떠가지고 어쩌자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뭘 믿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아 정말 짜증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무슨 뉴스가 터질지 몰라서. 근데 저희가 또 사실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하면서 또 그 사이에 또 이야기거리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또 보면은 우리 방송 녹화하고 본 방송 나오기 사이에 또 그렇죠. 또 뭐가 그게 나오죠. 뒤집어지면은 예. 방송에서 완전 바보 되는 게 우리야. 지금 어쩌자는 거야 지금. 생방을 해야 하나? 아니, 생방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거 어쩔 예.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근데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준비한 것부터 차근차근 그럽시다. 하다 보면 또 이야기가 좀 맞춰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아직도 지금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가 이야기거리가 한동훈의 그 이번 태도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정말 그 젊은 사람이 네. 제가 일단 한동훈 태도로 경청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거의 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완전 근데- 완전 자빠져 있더라고. 아니 자기가 일국의 장관이라는 표현을 네.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일국의 장관. 나는 그렇게까지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 그래도 뭐 좀 그 아각거리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논리도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그 말꼬리 잡고 싸우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함이 중이병. 보이고 네. 그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데는 오만함까지 보이더라고요. 네. 얘가 최악이야. 제가 그 강남 출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파라군. 아, 대치동. 영동고등학교. 예. 그쪽은 현대고등학교. 근데 뭐 이런 걸로 그래. 왜냐하면 현대고등학교가 조금 더 재수가 없었어. 아, 그래요. 그건 양아치들이 좀 많았어. 아, 야, 이건 너무 까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저 일반화가 아니야. 진짜 내가 경험한 거야. 아, 경험담으로? 경험인데 어쩌라는 예. 거야. 뇌피셜로? 책임지라고? 예. 책임질게. 오.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영동고 동문들이 다 알 거야. 어허.
우리보다는 현대고가 더 싸가지 없었다. 야. 왜냐하면 그쪽은 예, 예. 현대란 이름이 붙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대 기업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거기. 또 그렇군요. 예. 영동고는 뭐 영동고가 뭐 아니 영동고가 먼저 생겼지. 먼저 현대고가 생겼고 나중에 생겼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강남에서 조금 이렇게 자기 돈 좀 있다는 애들의 그런 삶의 양태가 어떠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짤짤이를 막 하고 있잖아. 네네. 그럼 와가지고 이제 붙어서 같이 짤짤이를 해.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좋아. 네. 그런데 조금 잃잖아. 네. 그럼 갑자기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영동고는 그 친구들은 네. 압구정 애들. 그래서 야, 내가 10만 원짜리 한 방에 갈 테니까 적어봐. 적어봐, 쟤 이런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접어보라고 하는데 안 접을 수는 없고 근데 네. 쫄리잖아. 그렇죠. 10만 원이면은 그때 소위 말해서 엄청난 돈이잖아. 올인 같은 느낌이 덤벼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거야 벌써. 쫄 거다 얘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2학년 애들이 그걸 아는 거야. 너 이 정도 돈 없지? 이런 거야. 예. 그런 거 한번 하고 나면 또 이제 약간 그 돈은 없는데 한번 놀고 싶은 애들 그런 네네. 애들도 붙어. 옆에서 또. 그럼 걔를 부하처럼 데리고 다니고. 돈을 어떻게 보면 또. 근데 한동훈을 왜 어디서 그런 향기를 맡았냐면 얘가 대학교 가서 그랬다든가 야 나 강남 8학군 출신인데 너무 거리감 느끼지 마. 맞다. 그 얘기 했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예.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때는 나는 강남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어요. 부끄러워서. 여기서 진짜.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하는 거야? 진짜 부끄러웠다니까. 부끄러웠죠. 거기 하면은 강남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군요. 그러니까 영동 쪽은 예. 그래도 기존 강남 내에 있던 분들하고 섞여가지고 예. 그 새로운 졸부들은 아니고 강남에 원래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동구가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면 압구정, 그다음에 대치동, 네. 천호동으로 나뉘었어요. 네. 그래서 천호동 친구들은 좀 가난한 친구들이었어요. 진짜.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내라면 못 내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 그 당시엔. 그러다가 예. 이제 좀 반항이 좀 생기면 네네. 뭐 진짜 애들 때리고 다니고 그런 쪽. 네. 그래서 내가 영동고등학교에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호구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애들 어디 사는지부터 제일 먼저 조사한다. 맞아. 집에 뭐 TV 있고 냉장고 있고 그런 거 물어봤죠. 옛날에 옛날 당시에 물어봤죠. 했죠. 했단 물어봤죠. 예. 근데 압구정 애들은 자랑스럽게 내요. 다 있는 거니까 원래. 압구정이요. 뭐 이러면서 현대 아파트 이러면서 지들끼리는 우리는 68평인데 니네 몇 평이냐 이런 급이고. 그런 카르텔이 있었구나. 이미.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얘네들이 저기를 데리고 다녀요. 천호동 친구들을. 아이고야. 자기 보디가드처럼 돈 주면서. 친구인데도. 친구인데. 그런 3-4개의 계급 속에서 대치동 애들이 제일 불쌍했죠. 어디 쪽에도 끼지 못하니까 맨날 뭐 천호동한테 맞고 그게 이제 압구정한테 평론가님이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맨날 맞고 어디도 못 끼고 이 이야기를 돌고 돌아서 잠깐 근데 현대고등학교는 어땠느냐 그런 게 없어. 현대고등은 성분이 딱 두 부류인데 대치동과 압구정동 이 정도로 딱 나눠져. 딱 나눠지는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가진 자들의 세상 같은. 그래서 굉장히 양아치더라고요. 그런 뜻으로 양아치다. 라는 그런 말씀하신 느낌이었어요. 거구나. 그래서 뭐 사실 뭐 금지돼 있는 과외도 막 하고. 그 당시에. 뭐 진짜 돈으로 되는 일들을 돈이면 다 되는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있던 애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런 개념이 없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난 게 한동훈 같은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윤리의식 없고 딱 고등학교 시절에 고착돼 있어요. 고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고등학교의 그 생각 수준, 생활 수준. 여기서는 내가 무조건 쟤는 누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세 보이게 하던 맞아요. 공부로 누르던 아니면 돈으로 돈질을 하던 셋 중에 하나로 쟤를 누르면 끝나는 거야. 이런 자식들을 갖다가 공직에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래서 그런지 그 추미애 장관 보고는 일개 장관. 맞아요. 일개 장관이라고 했죠. 일개 장관이라고 하더니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일국의 장관, 국무위원이고 일국의 장관을 똑같은 법무장관을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현대고 동문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강대 출신이라고 해서 받았던 서름과 동일한 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박근혜 동문이라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한동훈을 동문에서 빼버리시든지. 근데
동문회도 안 가. 이 형이 일단 악셀 밟았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 아차 싶은 거야. 갑자기 막 수습을 지금 막 브레이크로 밟아가지고. 하여튼 일단은 그런 어떤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서름을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뭐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최강욱 의원하고 굉장히 각을 세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채널A 사건인데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거 좀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히 네. 설명해 드릴게요. 채널A 사건은 한마디로 한동훈이 자기한테서 기사를 주워 먹던 그런 기자 둘을 데리고 예. 야, 너 이런 거 한번 파볼래? 그렇지.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 이철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 분은 원래 빵에 가 계신 분인데 네. 근데 그 이철의 주변을 막 털면 뭐가 나올까 네, 하다가 네, 네. 특히 유시민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의 뭔가 관계가 나올까 해서 이철 쪽에 약간의 협박을 곁들인 그렇죠. 그런 회유를 하다가 제보자 X한테 딱 걸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보자 X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은 사실상 뭐 어떻게 뭐 지네들의 힘으로 무혐의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무죄가 네, 네. 또 이동재가 나오고 했지만 자료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용감한 장인수 기자가 MBC 장인수 기자가 마지막에 한동훈의 핸드폰 뒷문으로 열었다라고 하는 특집 방송을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건인데 한마디로 그 사건이 제보자 X 때문에 MBC에서 빵 방송이 될 때 즈음에서 갑자기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해. 심지어 한동훈하고 네. 김건희하고도 또 막 통화를 메시지를 했죠. 난리가. 맞죠. 예. 그리고 분명히 한동훈이 그 자기 후배 검사들과 같이 있는 단톡방 중에서 대변인이 들어와 있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 네. 대검 대변인하고도 막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조금만 더 붙이면은 사실 그때 채널 A가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시인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이동재 기자인가요? 그 당시에 네, 기자는 맞습니다. 예. 그 일단 무혐의로 풀려났죠. 예, 무죄로 무죄로 풀렸죠. 풀렸죠. 무죄. 예. 그래서 증거 불충분.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채널 A를 제재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네. 그 채널 A가 자기 흔들렸었죠. 흔들렸을 네. 던 것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 채널 A하고 그 한동훈은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최강욱 의원이 오히려 고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구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또 뭐 피해자와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누가 뭐 피해자요? 자꾸 그러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지가 피해자라고 예. 자꾸 그런 거지. 무슨 피해를 받니 네가?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각을 세워가지고 마치 언론을 좀 호도하는 듯한 그 건방진 태도를 보이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얘가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한동훈은 지금 사실상 의도돼 있는 도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도된 도발이 적절한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지의 그 양아치스러움 때문에 이제 선을 넘은 거지.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원래의 목적은 어떤 거였냐면 최강욱의 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을 기자들한테 불러준다. 언론 플레이의 대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편집부장이잖아. 그 국감에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한 거죠. 국회를 이용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출석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이걸 써라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런 그런데 식으로. 기자들이 쓰다 보니까 애가 너무 심하거든. 네. 맛이 갔거든. 이제. 그러니까 얘 이런 태도 논란으로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오판을 했고 그리고 또 저격한 그 의원이 있어요. 권인숙 의원. 권인숙. 이 권인숙 네. 의원은 자기 지지층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도발을 한 거야. 네네. 너 따위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넌 팸이니까. 이런 걸 준 거예요. 진짜 악랄한 인간이에요. 악랄하네요, 진짜. 어떻게 국회를 모독한 거 이중으로 국회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을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성실하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는 것이 허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언론사 기자들한테 제목 불러주고 있고 권인숙 의원을 일부러 능멸하면서 페미 전선을 강화시키라는 식의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걸로 활용한 이런 한동훈은 단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사실은 그 국회의원은 그 개인 자연인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거기 앉아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건데 그걸
그 최강욱이라는 의원을 그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최강욱이라는 의원은 거기서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행위예요. 네. 근데 국민들한테 그렇게 달려드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나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법사위원장 김동업이도 난 참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태도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자세를 보인 그게- 거잖아. 그 자기 동료가 지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들 대표로 그 맞아요. 대표의 대표로 거기 앉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하세요. 네 맞아요. 한동훈이한테 기회를 주고 네. 네. 그게 태도가 옳은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저는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법사위원장 주장을 했다며? 어허. 책임져. 이씨.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넘기지 말라고 그 우리 저 지지자들하고 당원들이 얼마나 그렇게 호소를 했어. 그런데 그거 넘기자고 제일 먼저 자기가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표를 달래요. 네. 아니 이렇게 우리들이 능멸당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표가 능멸당하면은 우리가 능멸당하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고 자기는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 인간이 오늘 오후 3시에 예? 긴급 토론회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놈이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깨시연의 이민구 대표가 참석을 했어. 오. 거기서 막 이재명 놈 하면서 욕을 했어. 진짜요? 야 이거 누가 강성 팬덤을 갖다 데리고 정치하냐? 훌리건이 누구야? 도대체. 아니 그게 사실 영동구 우리 형이야. 까부지 마. 우리 형이라고 까. 진짜 그런 정도의 인물이라면 박용진은 그 동안에 쌓았던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될 인물이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법사위원장 보면서 분노하는 게 당연히 우리 지지자로서 그렇죠.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을 내주라고 자랑질을 하고 다녀요. 박용진이. 자기가 그랬대잖아. 박홍근 원내대표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네. 하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동료 의원을 능멸하는데 박수치고 있냐?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걸 막으라고 했던 사람을 훌리건이다 개딸이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난리를 그 당시에, 쳐놓고 예. 저 보세요. 네.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줘야 그거야. 된다고 예. 자기가 얘기했대잖아요. 참 저거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원들을 완전히 모욕하는 건데 어떻게 지금 지지율이 또 20%나 나오나요? 저기 지금 20% 나오더라고. 예, 나왔죠. 예. 25%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더 빠졌죠 많이. 예, 빠지긴 빠져가지고 빠졌죠. 예. 20한 지금은 2%가 채 안 나오는 네네. 20에서 21%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뭔가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좀 그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 한 5% 있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사실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거야. 뭐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똑같은 거 솔직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투표율이 좀 적으니까 15%라고 좀 과집되는 거고 실제로는 한 줌일 거예요. 한 줌. 예. 근데 그 지금 윤석열 씨한테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쪽 국힘당에는 그런 골 때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에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있다라는 있다는 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깨시연 같은 경우도 네네. 몸파를 참칭하는 자들이잖아요. 참칭해서 실제로 윤석열 지지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민구라는 작자는 김은혜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은혜가 떨어졌죠. 맞아요. 맞습니다. 축하할 일이었죠 사실 그때. 마지막에 예. 김은혜 캠프로 딱 들어가는 바람에 김은혜가 떨어진 거야. 똥매일 필패. 야, 사실 윤석열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참. 근데 이제 근데 말씀하신 김에 김은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은혜가 지금 김은혜 씨라고 해야겠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김은혜 씨가 이제 대통령 홍보 수석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때 이제 한참 논란이 많았던 그 가짜 경기맘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왜 그 후보로 그때 했을 때 왜 그 자기 그 재산 문제 허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허위.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을 다시 홍보 수석으로 앉힌다라는 게 내구조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홍보 수석으로 안 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이에요. 피의자잖아요. 네, 피의자.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맞습니다. 고소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 줄 알고 저렇게 대통령실이 하지만은 저는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수사하지 마. 김은혜 건드리면 죽는다. 내 오른팔이야 내 왼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김은혜는 홍보수석 정도가 아니라 대변인까지 예, 꿰찬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인 강인선 대변인이 사라졌어. 아. 야, TV조선 참 이렇게 잘 능멸당하고도 참는다 진짜. 야,
야 진짜 나라면은 정말 들이받고 만다. 어? TV 조선이 그 가오가 있지. 사표 던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 강인선이 사표 던지고 나오는 거는 강인선 문제지만 강인선은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TV 조선의 공을 파견으로. 농곤 행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에휴. 근데 사실 그 홍보수석이 정확하게 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홍보수석실 안에 대변인들하고 네. 그 원래 옛날에 그 공보수석이라고 했죠. 예, 그 예. 옛날에는 그런데 이름을 홍보수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내는 거죠. 대통령실의 입장. 네. 그러고 대통령의 뭐 한 일을 갖다가 그 언론에도 알리고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왜 여쭤봤냐면은 아니 별다른 문제도 없고 별다른 지금 상황도 없는데 굳이 갑자기 김은혜로 교체를 해서 홍보수석을 이렇게 특별한 그 사람이 지금 잘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강인선 뭘 대변인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 잘하고 있었죠. 근데 이걸 굳이 또 바꿔치기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자꾸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잘하고 다르게 있으면 있으니까 바꿨지. 그러니까 바꿨지 당연히. 그런가?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김은혜를 이걸 바꾼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홍보수석이라는 그 직책 말고.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정신 쪽으로. 못 차리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죠.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럼 이런 문제들을 야기해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를 자기는 다 잘했는데 예, 예. 홍보를 잘못해서 그랬다.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좀 웃기다는 거예요. 뭘 홍보를 못해서 있잖아요. 가는데. 김은혜를 그 데리고 온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뇌피셜로 네. 사실은 언론 장악 의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 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제 그게 크겠죠. 예. 네. 김은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언론을 장악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가지고 애초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전에 MBN에서 앵커 따내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예. MBN이 뭐 만만한 조직입니까? 네. 근데 앵커로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앵커로서는 다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진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 사람보다는 이승훈 작가가 나아요. 저희 MBN으로 갑니다. MBN으로 갑니다.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작가 그다음에 이제 기자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네트워크를 소위 가지고 짜바짜바 뭐 같이 이렇게 술도 엄청 잘하시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사지를 잘해요. 네, 네. 그래서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돈도 좀 쓰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전서부터 이제 MBC에 있을 때부터도 어땠냐면 취재력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쫙 이렇게 깔아놓고 있다가 남이 취재한 걸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빨리 그런다. 그런 걸로 유명하군요. 그런 소문이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전해 들은 이 얘기지만 기자들 사이에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계속 키워준 거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에서 끌어올려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사람 밑에서 뭔가 좀 이렇게 붙어서 뭔가를 같이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언론에 내려가서 그런 일들을 갖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해서 그 언론을 장악을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또 뒤에 갖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뒤에 또 예, 가지고 그게 있다. 뭐냐면 이분이 초고속으로 진짜 MBC에도 승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앵커로 꽂히길 때까지도 거의 뭐 30대 바로 네. 메인 앵커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삼풍백화점을 취재를 해가지고 맞아요. 예. 삼풍 참사를 취재해가지고 그런 메인 앵커가 되는데 삼풍의 그 설계 도면이 네. 삼풍백화점 잔해 속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근데- 찾았다고 했었죠. 근데 네. 말이 안 되는 게 그거 네. 구청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대장동을 저기 하수구 구멍에서 찾았다는 거랑 똑같은 그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그분이 아니에요? 코스프레를 한 거지. 네. 어? 그러네. 김은혜 코스프레를 한 거야. 일타 강사가 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목을 받아갖고 일약 스타가 돼요. 그렇죠, 됐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누가 그러면 김은혜한테 그걸 주고 누가 그렇게 포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마사지를 해줬겠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손이 있다. 뒤에서 이제 그리고 이 밀어주고. 사람이 또 뒤늦게 그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분이 국제 변호사인데 무기를 이렇게 사들이는 사람. 예. 그 사람을
변호를 변호. 해주는 사람. 맞아요. 이거는 거의 무기 중개업자들은 그 돈들을 전부 다 사실은 해외에서 부정하게 이렇게 은닉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네, 국제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국제 변호사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예. 정보 계통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네,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 국제 변호사를 따가지고 했거나 어허. 아니면 정보 계통에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영화 헌트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 아우 그러면 이건 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주장하는 분이 있어. 우리 사회에는 언더커버들이 굉장히 많다. 오호. 언더커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로 바꿔드리면 프락치. 언더커버들로 키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뇌피셜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건 네네, 아니지만 그렇죠. 몇 가지 정황 속에서 뇌피셜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분석하는 할수 사람도 있다. 있다는 예,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저 대변인으로 대변인으로 특채돼가지고 특채돼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얼마 KT. 있다가 다시 또 KT KT에서 이사로 가고 KT 상무로 바로 전무인가요? 전무로 가죠. 전문으로 근데 갔습니다. 그때 전무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KT에는 사실 그렇게 갈 자리가 없는데 자리를 자리를 만들어주잖아. 만들어가지고 네. 전무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국회의원으로 다시 국회의원으로 또 네. 발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라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뭔가 그 미션을 정의가 받고. 있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은혜로운 정도입니다. 삶을 받았네요. 은혜로운 그렇죠. 삶이네요, 진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도를 갖다가 갖게끔 해줘야 됐고 네. 그렇게 대통령실에 다시 불러들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다. 거기에는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게 좀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오자마자 대변인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장악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 언론의 그 바뀌는 것도 한번 저희가 눈여겨서 한번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좀 말랑말랑해지고 이러지 않을까요? 솔직히 채용 청탁을 갖다가 네. 전무로 들어갔다고 바로 한다는 것도 간땡이가 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 KT에 채용 청탁을 자기 가족 누구 예. 부탁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그 근데 뽑아주든 시가 말든, 예. 시가의 어떤 사람의 예. 부탁을 받아서 자기는 뽑아주든 사실 말든 상관없지만 한번 K- 봐 정도로만 얘기했다고는 했죠. KT에는 네. 그런 채용들이 사실 만연하긴 했죠. 네. 이석채 때부터 그렇죠. 항장교를 거치면서 그래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는데 그때 김성태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채용 그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할 만하니 보통 그 상무 전무가 그냥 그 채용 부탁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 채용 부탁하는 순간 싸대기 맞을 수가 있죠. 그래도 해도 좋을 만큼 네. 파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급조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온 낙하산이 네, 그렇죠. 그런데 채용 청탁을 할 수 있었다? 그걸 받아줌으로써 뭔가를 약속했다가 사실은 정상인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야, 이거 근데 그런 건 아무도 수사를 안 합니다. 그렇게 수사를 잘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갖다 수사한다는 한동훈도 절대 수사 안 하죠. 그러니까 네가 양아치라는 거야. 잘 들어. 영동구 형이야, 영동구 형. 동네 형이야. 그래. 그거 같은 갖고 이제 고발하고 그러지 마. 같은 지하철 탔던 형이라고. 예. 지하철 쟤네들은 안 타. 안 타요? 아, 강남에 살아본 적이 있어야 뭘 알죠. 쟤네들은 제가. 다 자가용 타고 오지. 아, 그래요? 형 이런 걸로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나는 없었잖아, 버스 탄 게 자가용이. 죄입니까? 없어서 버스 난 탔는데. 버스 타고 진짜 네. 아침에 그 저 만원 버스 타고 다녔는데 네. 근데 얘네들은 전부 그 유명한 영동구는 그때부터 네, 네. 야간 자율학습 끝날 때 그 앞에 자가용들이 쫙 아, 지금 미치고 말씀하시는 그 시절에는 사실은 압구정동 그 일대하고 그 강남 일대가 네. 부동산 붐이 그때 아, 엄청나게 한참 불어 일대니까. 일대거든요. 그때 보면 한동훈 씨 그 모친이죠. 네네. 보니까 완전 부동산에는 선수로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뭐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네네. 모 아파트도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손을 그렇습니까? 대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그러게 이제 그게 보통 졸부들이 그렇죠. 졸부라고 흔히들 그렇게 하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왔으니까 그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고 나 현대 그 강남 파라군 출신이야. 파라군 출신인데 너무 거리감 갖지 마. 야. 그리고 이러고 야, 서울대 가가지고 딱 자기 인사하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야,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말이 되지? 우병우하고 한동훈하고 전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 우병우는
저 이대 앞에 가가지고 야 나 지금 40 패스했는데 이제부터 니들 다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랑 만나보는 게 어떠냐? 이랬다는 게 우병우고. 야. 대가리가 썩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참 그러고 보면 어릴 적에 이게 서울 솔직히 몇 살인지 생각해봐. 19, 20이야. 그렇죠. 19, 20 때 이랬다는 거야. 아, 1학년 때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MT 가서 아니면 뭐 저기 소개팅 가서. 야, 근데 또 서울대 하면 뭐 출신들 이제 우병우, 한동훈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전설에 또 나경원 씨가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씨가 요즘 스물스물 또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나경원 씨는 우리 아버지 제자예요. 이거 뭐 이렇게 다 엮여 있어? 이거 숭이여 중에서 직접 가르치셨더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또 기억을 하시겠네. 네.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네. 잘했으니까. 예. 걔 얌체였어. 아버지까지 지금 나한테 아버지가 하신 말이에요. 은사야 은사 직접 가르치셨다고 그 반에 들어가서. 진짜. 예. 그럼 뭐 듣고도 이야기 못 하겠네. 뭐. 은사를 어떻게 하겠어? 네. 숭이여중. 그러니까 숭이 여고에서 계시다가 여중으로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아버님이 또 뭐 중학교로 내려가고 그래야지 또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그 뭐 무슨 교감이니 이렇게 되려면 포인트를 쌓아줘야 돼요. 그 학원이 원하는 그런 뭐 뒤지다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때 야간도 내려갔다 오신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셨던 이유들이 다 그런 걸 위해서 갔던 건데 하여튼 중학교 갔을 때 자기 옆에 반이었고 직접 국어는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사학 재벌 자기 학교에 안 가고 그냥 왜 숭이고를 갔군요. 예. 뭐 어렸을 때 리라인가 숭이인가 초등학교도 거기 갔고 그리고 숭이를 그때 되게 선호했던 게 그게 미션 스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했던 학교였어요. 남산의 신사 자리에 있었던 신사 숭이고. 근데 이제 그 나경원 씨가 지금 복지부 장관 제안을 이제 좀 소위 그 하마평에 오르다가 본인은 이제 뭐 아까 기사가 잠깐 나갔다가 사라졌지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복지부 장관 제안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이름이 나경원 복지부 장관 후보 물망. 근데 본인은 제안받은 바 없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나경원 씨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 한 세 번째 듣는 것 같은데 행적을 보면 저는 좀 믿으면 안 가는데. 처음이 아니고. 저는 그냥 나경원이 하기 싫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나는 이런 복지부 장관 싫어 이 정도. 나는 당대표 할게. 저기 다 들어가 있잖아. 그 욕망이. 그거 보고 몰라. 저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치. 나경원 복지부 장관 제안 받은 거 없어. 나 복지부 장관 싫거든. 이준석 반성해야. 나 당대표 하고 싶어. 이거잖아. 야 한경이 제대로 뽑았네. 헤드라인. 어쩜 저걸 갖다 그렇게 못 읽어. 그래. 한 번씩은 맞춰요. 그래 한 번씩은 맞죠. 한 번씩은 맞죠. 그렇구나. 지금 당 대표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당 대표를 하게 되면 공천권을 좌우하게 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윤석열은 연내에 뭐 빨리 저 해라 그러는데 당규에 좀 버거운 게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당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그 6개월만 하는 거야. 딱 6개월만.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인데 6개월 딱 따지면은 1월쯤에 전당대회를 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12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면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게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을 빨리 교체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 주호영은 자기가 판사 출신인데 그래도 이럴 때가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1월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경원은 1월에 딱 당대표를 하게 돼가지고 뚝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한테 엄청나게 다 이렇게 와가지고 줄대고 뭐 이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대표를 하고 싶은 건데 복지부 장관 해봤자 청문회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깨지고 발리지. 청문회 때 왜 주유비를 5,800만 원 썼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유비 다 일일이 다 뗄 수도 없고 그거 갖고 수사 들어가면 어떡해? 개쪽 당하고 거기서 막 울고 그래봤자 이미 이미지 다 깎일 거 아니야. 당 대표를 6개월밖에 못 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다음 총선 때 총선 공천권 행사를 해야 될 사람이 거기 6개월의 규정이 묶여가지고 바보가 되는 그 누가 하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일단 뒤로 미루면은 그 나머지 2년을 임기가 2년이죠. 그거 하려고 여태껏 빌드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은 진짜 이 단무지가 진짜 무조건 연내 하라 이게 어쩌자는 거야 지금. 아니, 하여튼 오늘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시킬 것이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이 저 6개월 일도 할래요 이랬대요. 진짜? 제가 들은 거예요. 모양 빠져. 그냥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였어요. 모양 빠져. 예, 그런- 타이틀 한번 가지고 싶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권성동이니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제 다음번 당 대표가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은 그게 아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단순한 사람인 거죠. 앞만 보는구나. 그 딱 앞만 보는구나. 이렇게 네. 진짜. 야, 근데 하여튼 오늘 막 지금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근데 네. 아까 이제 그 기사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반성해야. 근데 이준석이 반성을 하면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탄원서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탄원서를 봤는데 제가 지금 이제 물론 뭐 화면에는 안 나가고 제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올려주세요. 근데 왜냐면은 있습니까? 네. 이게 저도 솔직히 사람은 전부 다 법상식이라는 게 있고 네. 양심이 있잖아요. 판사한테 드리는 탄원서를 이걸 공개한다는 게 도대체 누가 공개했지? 이게 왜 돌아다니지? 그랬는데 아. 국민의힘이 공개했대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원래 저거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탄원서를 그 법원에 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낼 수는 있는데 어떻게 구해가지고 또 냈는지는 그 과정도 한번 봐야 되고 아마 그게 국민의힘이 만약에 안 하고 다른 데 했으면 바로 수사 들어갔을 거예요. 수사 들어갈 수도 있지. 유출 뭐 이러면서. 누가 자료를 유출했지 하면서.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 이거 자필로 된 자필로 된 자필 네. 탄원서. 자필 아, 탄원서. 눈물 나더라. 그냥 보면 눈물 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예. 자, 아니 자, 왜 눈물이 나냐면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보세요 아우 눈물 나. 네.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네.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쭉 한번 읽어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주 저기 거기서 잠깐 수도. 예. 졸필이야 졸필. 졸필인데 1980년 예, 80년. 찾아왔던 예. 서울의 봄에서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 충동을 중도를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해산했습니다. 그게 자기를 지금 그 당시에 그 시위 학생으로 그러니까요. 치안해서 지금 빙의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뭐. 아 그때는 태어났을 거예요. 그 80년에 안 태어난 85년생이니까. 85년생이니까. 예. 그때는 태어났지. 어. 비상계엄을 3살 때지. 그런데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됐던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도 모독하고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또 끌어들여 가지고 광주 시민을 일단 모독한 데다가 예. 그리고 그걸 보고 잘난 엘리트들이 이거야. 이 맥락이 얼마나 형편없냐면 잘난 엘리트들이 나서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엘리트들이 이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유혈 사태를 사를 걱정해가지고 빠지고. 스스로 해산을 해줬는데 네. 그런데 그런 바람에 그 신군부가 그 광주 시민들을 때려잡아서 광주 시민들에게 그 무리한 역할이 억지로 어깨에 지워졌다 이런 식의 판단이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오만함이. 억지로 지금 끌어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러면서. 자기는 예. 자기가 엘리트로서 가져야 될 그 짐을 마땅히 지기 위해서 예. 그 서울역 회군을 했던 그런 예. 작자들이 아니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이 잘못된 그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비상 판단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의 그 잘못된 비대위의 판단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네, 이거 네. 지가 지적을 하겠는데 앞장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진짜 짜증납니까? 아니 그 얘기를 위해서 광주를 끌어온다는 자체도 좀 그렇고. 사이코패스니까 예, 가능한 예. 일이에요. 아니 이 그런데 논리가 광주 가가지고 또 지지해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네, 저런 사고를 가지고 와, 이거 완전 이중인격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역사를 엘리트들이 움직인다는 기고만장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역사를 잘 모르고 있는 게 저때 서울역 회군은 프락치들의 작품이에요. 실제로 맞습니다. 심재철이 그 다음에 어디에 갔습니까? 저게 그러가지고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뭐 그때 그 근데 당시에 MBC로 한나라당. 가가지고 기자가 됐죠. 기자가 되고, 됐잖아요. 그게 한나라당. 가능해요? 그때 당시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강집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이명박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서울역 회군은 이명박은 상관이 없지만 예. 회군을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의 회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6.3 63 항쟁. 6.3 항쟁. 그러니까 6.3 항쟁에서의 회군도 굉장히 중요한 회군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사실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계속 더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풀었어요. 그걸 풀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예. 그다음에 이 80년 민주화의 봄 때 서울역을 서울의 봄. 회군시켰던 게 누구냐? 심재철. 예. 다들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진 곳이 국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한 판사한테 탄원서를 쓰려 그러면 그래도 글자를 또박또박 잘 써야 되는데 중간에 보고 막 지우기도 하고. 그거 보세요. 저 짝짝 지운 장면 좀 지운 보여주세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네. 밑으로 내려가면 3페이지에 예. 3페이지. 예. 쭉 내려보면 뭘 지웠나 보니까 덩어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다를 이게 좀 아니다 하니까 지우고 작응에 따라 네. 그 작음에 따라 작음에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예.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대. 무슨 신념과 원칙을 이겼는데 양두구육을 했냐? 야,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씨가 신념과 말만 원칙을 잘하네. 지켰으면 애초에 개고기를 파는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양이라고 하고 개고기를 파면 안 되지. 신나게 팔아놓고선. 제가 참고로 이건 뭐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만 제 친구가 강남에서 논술학원을 하거든요. 예. 요걸 보내줘서 예.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제가 논술학원 선생이었으니까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아직 다 읽지 못했으니까 예, 예. 첨삭을 해드릴게요. 아 첨삭 예, 다음 내일 방송 빨간 펜으로 첨삭 딱 해가지고 그래서 갖다 드릴게요. 우리 방송이 계속 김건희가 네. 그 심소령인가요? 그때 네. 가서 쓴 글도 우리가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네. 이야기해서 하나하나 읽고 한번 첨삭 지도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야. 교실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야, 그때는 좀 글씨를 깨끗하게 써올게요. 제가 대신 이거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이게 분석이 안 될 정도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예,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진짜 사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맨 위에다 뭐라 써야 되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요? 글씨부터 또박또박 쓰세요. 그렇게 빨간 감점? 펜으로. 마이너스 5점. 예. 야, 진짜, 이렇게 쓰면은 그 논술에서 무조건 감점이에요. 예, 너무 못 쓴다. 글씨는 정말 못 쓰네요, 진짜. 아유. 성의 있게 써요. 진짜. 근데 이제 또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이야기만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하고 근데 잠깐 뭐 다른 얘기 또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좀 장해찬하고도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 뭐 계속 뭐 지들끼리 충성 경쟁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건 장해찬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예. 그런 애들끼리 모아놨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장해찬이라는 친구가 청년재단이라는 곳에 맞아요. 지금 이사장으로 이사장하고 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연봉 2억. 예, 그 청년재단이 진짜요? 2억이 나가요? 청년재단에 대해서 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청년재단이 박근혜 때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박근혜 때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재벌들 손 비틀어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청년들 고용을 뭐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고용노동부 산하로 만들었다가 그때 당시에 그 돈이 꽤 많은 그렇죠. 돈을 한 금액이 엄청나게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1,000억이 돈을 넘었을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예. 그걸 토대로 했는데 사업을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웃기는 게 그 일본에 왜 그 고립된 사람들 그 하는 히키코모리 뭐. 히키코모리 예. 히키코모리 이렇게 일을 귀엽게 발음하세요. 히키코모리. 일본 친구들을 지원하는데 돈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이놈의 정부 박근혜 때부터 시켰지만 그냥 일본 정부인 것 같아. 일본에 그러니까요. 파견된 정부야. 야, 진짜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 진짜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게 왜 우리나라 그 청년재단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재벌들 돈을 빼들어 가지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고용에 쓰여지면은 네네. 이해를 하겠어요. 일본의 히키코모리를 히키코모리를 구제하는 구제하는데 쓰여졌다니까. 그리고 네. 지금 솔직히 이준석이 이렇게 네. 데리고 나오지 못했으면은 역시 한국의 히키코모리가 될지도 몰랐던 장해찬이 거기서 이사장. 라이코스였죠, 그냥 라이코스.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 장해찬 누가 알았어? 몰랐죠. 그거를 이준석이 다 끌고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온 예. 방송에다 다 꽂아줬는데 맞습니다. 뒤에다 뒤통수 칼을 찍고. 야, 나도 그랬거든. 이거 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을 보고 해야 돼. 그런데 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길 키워주세요. 바래요. 네. 좀 아, 키워주세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내가 네. 진짜 네. 그러면 뭐 장해찬은 사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 그렇게 빛을 발할 수는 없었는데. 네. 근데 청년재단이라고 연봉 2억이라는 데는 돈 자리에다 딱 꽂아주니까 꽂아주니까. 지금 네. 바로 그냥 형 뭐 이러면서 총뿌리를 뭐, 바로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이준석을 돌리고. 갖다 깎고 이러지 마. 뭐 정신 차려 뭐 이러면서. 야, 그것도 보면 진짜 비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판이라는 것도 그런 것 아무리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면 차라리 입이라도 닫고 있든가. 그런데 그렇게 와. 배은망덕하면 다 나중에 벌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이준석 그 그럴 수가 사람을 있습니까? 보는 눈이 없나 봐요. 그렇게 나한테 따진다면. 욕하는 거지 지금. 아니 형,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영동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눈이 없는 것도 네. 있겠지만 네. 그 작정하고 뒤통수 까는 인간들. 아, 그건 또뭔 더군다나 얘기지. 너네 연봉 2억이 있다고 해봐. 어때? 연봉 2억 줄게. 누구시죠? 2억인데. 야. 예찬아, 널 내가 믿는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은 다물고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공격은 안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내 은인인데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비정하긴 비정합니다. 진짜 얘기하면서도 늘 씁쓸한데 또 비정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비정하게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적자율이. 그러니까 적자 폭은 올라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뭐 안 좋게 되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환율 자체가 지금 올라가니까 네네. 그 수입하는 금액이 커지고 네. 수출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되니까 그 차이가 싸게 되고. 싸게 되니까 그 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번에 분석했듯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을 터무니없이 좀 부풀려 잡아가지고 돈을 외국 쪽으로 빼돌리는 그런 것들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한 거예요. 몫을 했겠죠. 지금 8월달에 20일 사이에 네, 확 떨어졌어요. 20일 사이에 네. 100억이 넘는 네. 달러가 저렇게 적자가 난다는 거 이 역대 최악 아닙니까? 102억 102억 달러니까 102억 달러에 10조. 야. 아니죠. 지금 환율로 보면 13조. 이거 13조죠. 예. 그러니까 13조 정도 되는 거죠. 13조예요. 13조가 그냥 확 이렇게 그냥 와 이건 역대 그 초- 최초라고 하지 지금 합해서 한 240 몇 조죠? 예, 240 46억?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까지 다 지금 저게 8월 총 몇 억이에요? 8월 20일까지더라고. 경상 8월 20일이요. 총 몇 억? 위에 가면 있어. 몇 억인지. 총 246억. 254억 달러. 254억 달러네요. 66년 만에 최대. 예. 심각한 야. 거죠. 저기 이제 물론 수입해 들어오는 물가가 올라가는 점도 있지만 네네. 환율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돈이 이제 밖으로 그 외국 물건을 이제 우리가 사오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고 예. 환율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외환을 지금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것도 있고 그다음 경상수지 적자하고 그 또 관광수지 같은 것도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밖으로 좀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게 지금 그 전체 내용을 제가 좀 보지를 못했는데 네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게 아마 60몇 년 만에 60 처음이라고 하죠. 6년 만에 최대 폭이다, 최대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무역 적자도 적자지만 지금 사실 지금 또 더욱더 위기 상황인 게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금 저희들의 적자가 지금 심각하죠.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흑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그때 그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그때 뭐 나토 참석 그리고 뭐 중국과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 지금 계속 사실 예. 미국이 IPEF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 봉쇄 작전이거든요. 네, 그다음 네. 치포라고 해가 반도체 네, 네. 또 하고 있고 네. 모든 게 지금 뭐 중국을 지금 봉쇄하는 작전인데 중국이 기분 좋을 리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경제를 구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아마 25% 이상의 예. 지금 중국 거래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우리가 사실은 우리 중국에다 팔고 우리는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내던 나라인데 갑자기 중국이 지금 네. 그 수입을 안 해버리면은 그렇죠.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데 지금 사드 문제부터 이후에 중국이 중국도 지금 사실 어렵긴 해요. 예. 맞아요. 중국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물건을 안 사가면 중간재를 그렇죠, 우리한테서 그렇죠. 가져가야만 자기들이
최종 소비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한국은 그러니까 한영 이후로 굉장히 한국 물건에 대해서 더 배척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또 커진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관시가 중요하다. 네, 관시. 그래서 그 동안에 무슨 자기들 그 하고 우리가 관계를 되게 중요시.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어쩌면 문재인 정부 그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말 조심조심해서 관시를 쌓아왔거든요. 네. 그렇게 쌓아왔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중국하고 그건 끝났다라고 해버리고 맞습니다. 예. 그 경제수석이라는 자가 그렇게 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중국하고 파티는 끝났다 이라고 해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저런 자식들이 다 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여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중국은 중국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한테도 당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렇죠. 당했죠 또. 전기차. 예.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도 지금 중국에서 그 보조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는 전기차에 그렇죠,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만들어야죠. 미국에서는 진짜 우리 차를 안 사겠다는 선언을 한 네. 거나 다를 바 없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재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미국에 그래서 현대차는 가서 공장을 짓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현대차가 미국으로 옮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현대차는 전기차만 만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공장도 그런 식으로 가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사실 그렇죠. 전기차는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네. 맞아요. 전기차 자체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앞서 있는 건 수소차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수소차가 이제 유일하게 현대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가고 있는데 중국하고 전기차를 경쟁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전기차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소차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소차로 가기 위해서는 다 단계적으로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소 공급할 수 있는 그 뭐 스테이션입니까? 그렇죠. 그 예. 저유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못 나아간단 말이죠. 네. 근데 전기차는 중국에서 볼 때는 한국은 아직까지 수준이 아직 중국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미국으로 지금 팔아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 저런 조치를 해버리니까 중국 자체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 전기차가 중국 차에 비해서. 네.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제일 결정적이죠. 그래 우선 미국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이게 보조금 안 보조금을 주면 빼버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면 누가 맞습니다.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국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거기에다가 보조금 주겠다. 그게 중요한 것 중 하나였는데 거기에 현대기아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아니 거기에는 조항 중에 미국과 FTA를 하고 있는 네. 나라는 그리고 해주겠다는 건데 네, 그게 뭐가 없어요. 문제냐면 네.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부품 중에서 네. 중국에서 들어온 부품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로 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공장을 그렇죠, 가져가도 가져가도 중국 그 무슨 부속이나 이런 걸 쓰면은 똑같이 예. 못 받는다는 네, 거예요.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기차의 가장 기본이 배터리거든요. 예. 그 배터리 배럴이 배터리. 그게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충전되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햇볕이나 이런데 열이 와도 예. 이 폭발을 안 하고 예. 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인데 그게 중국이 앞서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국 그것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쓸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솔직히. 미국에서 저렇게 이제 나오니까 우리 현대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곤욕스러운 아니 거죠. 배터리를 만들 그 소재인 희귀 금속들 있잖아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 그것도 역시 중국에서 중국에서만 사갖고 왔거든.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그거에 맞춰갖고 모든 수입선이 이런 걸 갖다가 바꾸든가. 그렇죠. 그럼 바꾸다가 또 나중에 그게 확 정상화돼 버리면 어떡할 거야? 중국은 싸거든. 다른 데는 비싸거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히토류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에 많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배로 갖고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비싸지죠, 굉장히. 당연히 또.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생각을 하면은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히토류는 그렇죠. 북한에 굉장히 많고, 북한 노동력도 굉장히 야 무조건 북에 통일이 돼야 계신 되는 북조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야 돼요. 큰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반도체하고 네. 자동차예요, 사실. 맞아요. 엄청나게 미치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또 단연 선박인데 그렇죠. 자동차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기술 부족으로 해가지고 네.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미국에 발락하니까 미국에는 중국 부품들을 갖다 넣어 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이죠. 그다음에 반도체는 칩포라고 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팔아야 되는데 중국 생산하는 반도체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렇죠. 근데 그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수출선이 막히는 이런 막혔죠 완전히. 상황이 오고 이런 것이 무역 적자로 사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있다. 총체적인 위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든하고 그렇게 뭐 다 풀었다, 뭐 거의 형제 나라다 이렇게 난리를 치더니 어떻게 보면 또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창기 때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본인이. 근데 이것도 한 대 맞은 거고 또 중국한테도 맞고 있고. 근데 지금은 또 일본 가서도 또 뭔가 소위 말하는 막 외교적으로 막 친해지려고 했는데 또 이거 화이트 리스트인가요? 그 배제 관련해서도 좀 막고 있고. 네. 미국 삼국에 돌아가면서 좀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는. 동네 북이 됐죠. 네. 북이면서 동네 바보형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서 이게 외교라는 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만으로 국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쥐어 터지고 있으니 네. 아직 시작한 지 100일 갓 지난 이 정부가 전 세계에서 지금 완전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그래서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작자들이 외교를 한답시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외교의 기본은 밀당이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밀당이잖아. 나 맞습니다. 주머니 카드 있는 거 뭐 보여줄게? 어머 궁금해. 어머 싫어. 아이고 뭐 줄래? 아이고 막 이래야 이런 식으로 해야 네. 그러면 그거 한번 보는데 내가 1,000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나오는 그렇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밑장을 다 까줬어. 다 보여줘 버려. 옷도 다 벗었어. 네. 그래놓고선 뭘 얻어?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지금 화가 납니다, 진짜. 우리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하려고 했던 균형자 이런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 네. 아니 최소한 우리 물건을 제대로 팔자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맺을 때 절대적인 우방이라고 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있으면 나중에 뒤통수 만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평생 우방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외교는 그야말로 국익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우리 국익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 이건 외교가 아닌 거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되는 거예요. 너무 굴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사실상 첩자가 아니겠느냐. 아하. 여러분들 그 헌트에서 보면은 독림이라고 간첩이 나오는데 독림. 일본의 독림이 아니겠느냐. 독림. 지금 근데 오늘 앞뒤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형 앞뒤로 좀 너무 큰 건을 막 얘기하는 거. 근데 뭐 일본하고 또 관계되는 최근에 일도 하나 있었죠. 해프닝처럼 그 민방위복. 민방위복이요. 야 진짜 이거는 제가 오늘 그래서 이런 약간 이호지죠, 약간. 한번 민방위복 한번 보여주실. 그 사진 한 장 같아요. 일본 거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일본 거. 예. 난 깜짝 놀라서 아니요, 최근에 이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아마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방송이 안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캡처한 건데. 어머나. 예, 제가 영화를 보다가 이게 최근 아는구 TV 2022년 단독이에요. 네, 단독입니다. 제가 캡처했으니까요. 2022년에 개봉한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예요. 네. 이제 제목은 대괴수 처리반이라고. 네. 대기예수. 대괴수 처리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질라 같은 게 쓰러진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 고질라랑 싸우는 영화인데 이거는 그 고질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본에 네. 자기들끼리 강요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려고. 그래서 이게 비상 상황이나 이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형편없냐. 네, 그렇죠, 그렇죠. 관료들이 얼마나 후지냐 이런 걸 후지자. 보여주는 건데. 맞습니다, 예. 왜 한국 영화 같지?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우리 민방위 옷을 입고 나왔어. 아니 왜냐면 우리 거 그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걸 보여주세요. 네. 우리 거 저기 보세요. 지금 저희 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유능하게 뭔가를 처리하는 것 같이 있지만 요 앞에 장면, 요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요 앞에 윤석열 대통령 앞에. 여기가 이제 국가 위기관리센터라고 거기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앞에 통유리가 있어요. 레알이라니까 통유리가 있다니까. 통유리를 뉴스원 저 거기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쳐가지고 한번 뉴스원 기사들 중에서 사진 올라온 거 봐봐. 이거 대통령실에서는요 네 컷을 갖다가 공식적인 자료로 사진을 딱 띄워줬는데 절대로 그 앞을 안 보여줍니다. 자기네들끼리 이 회의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여줘요. 근데 그 앞에 쫙 카메라가 들어가서 뉴스원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앞에 뭐가 나오냐? 통유리가 나와요. 그리고 통유리 뒤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요. 왜 통유리 뒤에 모니터를 설치했을까요?
이 고양이 뉴스가 특종을 한 건데 여러분 고양이 뉴스에 들어가서 한번 고양이 네. 뉴스도 구독하시면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아직도 못 만든 거야.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그 그렇지. 없어 시스템이. 스크린이나 기기들이 들어오려면 네. 일단 선부터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저 보세요, 통률이야. 그러네. 저 앞에 통률이네 완전히. 저러고 있어. 근데 마치 무슨 상황판처럼 저렇게 해놓고 앉아 있네요. 상황판이 들어갈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쪽에 지금 상황판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어서 아예. 유리로 일단 그 판 자리를 딱 확보해 놓고 그 뒤에다가 그냥 대형 TV와 같은 스크린을 놓고 그거 보고 앉았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왜 그 물난리가 났을 때 네네. 우리가 위기관리센터로 안 가고 그 집에서 그냥 전화로 뭐. 아니 그거 집에서 했다고 네. 나중에 간 데가 행자부 상황실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재난 상황실로. 네네. 그래 위기관리센터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나? 안 됐으니까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 다음 날도 한 번도 재난관리센터에서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 그만큼 아직 정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저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나는 저 장면을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이상하다, 그지? 뭐 그런 거 맞죠? 잠이 오면 나는 잠을 자. 이상하다, 그지? 창밖에 잠수교가 야, 오래간만에 듣네요. 보인다 보여 물에 잠긴 게. 창 밖에서 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물에 잠긴 잠수교를. 아니, 참고로 이게 영화 제목이자 노래 제목입니다. 예. 네, 창밖엔 잠수교가 영화가 보인다. 예. 우리 그 김성수 평론가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제가 더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코러스를 넣어줬는데요. 이제 원래 여자 목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죄송합니다. 저도 아니, 갑자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럴 때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너를 보면 구독하고 싶어 뭐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자, 하여튼, 구독,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예. 빨리 우리 아농호 TV가 네. 4만이 넘어서 또 5만. 그 뭐예요 멤버십이나 이런 그 그렇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또 하다 보니까 벌써 또 1시간이 야, 흘러가 버렸어. 흘러갔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3시 그렇게 좀.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네. 흘러가 아주 이야기 못한 게 있잖아. 근데 사실 이야기부터 아직도 진짜. 지금 몇 개가 또 있어요. 뭐 국유재산 매각 원래는 이 얘기를 또 했어야 네. 하는데 이거 참 이거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간이 이렇게 아니, 국유재산 매각하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더라. 네, 수익이라고 아니,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국유재산은 기본적으로는 네.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그뭐 90몇 프로를 수익 98.4%. 수익이라고 했다. 98.4%. 8.4%. 예. 그걸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매각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든가. 그렇죠. 예. 그런데 98점 몇 프로를 갖다가 4%를 수의 계약만 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요. 이 얘기도 하려고 예. 했는데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계속 길어지면 또 예. 날을 쓸 수도 있고 또 김성수 평론가님은 지금 또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몸값이 오릅니다 보통. 예. 한가합니다 하면 또 이상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이 섭외 좀 해주세요. 형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또 1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혹시나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단 한 번도 안홍구 청장님 이야기에 어디를 함부로 끼어들거나 건방진 자세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과 다릅니다. 저는.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어딜 감히 끼어들어. 질문이 하도 같잖아 가지고 대답하지 아이고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